통영 케이블카 이후 경남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타당성 조사에서 관광객 수를 비롯한 경제성이 부풀려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소는 줄이고 LNG 발전소는 늘리는 등 발전 사업의 구도가 변화됩니다. 문화 공간이 부족한 경남에서 청년들이 색다른 예술을 시도하는 노력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영 케이블카 대박으로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만 하면 관광객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민간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거제 노자산 자락. 2010년부터 추진한 케이블카 사업은 좌초 위기입니다. 민간업자가 42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사업자가 나섰지만 기존 업자와 사업권 매각에 이견이 큽니다. 오는 7월이면 사업 인가 기간까지 끝납니다. 민간 사업체가 되다 보니까 민간 사업체에서 이제 금액이라든지 인수 방법이라든지 그게 이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창원에서는 이미 계획된 마산 로봇랜드 케이블카의 추진이 유보됐습니다. 이런 데다 지난해 추진한 진해 장복산 케이블카 사업도 공모에 응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벚꽃 케이블카로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외면한 겁니다.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참여를 할 업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간 1,5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 통영 케이블카 성공 이후 경남 6곳에서 추진됐지만 4곳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처럼 케이블카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가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경제성이 부풀려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밝힌 장복산 케이블카 비용 대비 편익은 1.3,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편익 산출의 근거인 연간 예상 이용객은 93만 명.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9만 명이 진해군항제 열흘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치면 3,500명, 통영 케이블카 최대 인원 1,10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자를 끄는 노선 자체가 기술적으로 타당성도 없고 3,500을 조그만 산에서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리고요. 거제 케이블카 타당성 분석은 1.7로 높게 나왔는데 연간 관광객 수가 부풀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공식 거제 관광객은 688만 명인데 분석 때는 830만 명으로 집계해 미래 관광객 수를 추산했습니다. 변수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예상 이용객을 적게 잡으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도 나옵니다. 학통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공사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단순 지분 참여였기 때문에. 지난해 착공한 사천 바다 케이블카도 마찬가지. 관광객 수가 부풀려졌고 사업비도 6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0% 정도 늘었지만 비용 편익 분석을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통 5년을 맞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도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많이 추진이 된다면 진짜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한두 곳 아니면은 굉장히 나머지는 어려울 걸로.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덜한 LNG 발전소와 석탄 가스와 복합 발전소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착공한 고성 하이화력 발전소. 2021년까지 1,040메가와트급 발전소 2기를 짓는 이 사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새 정부에서 신규 화력발전소 9기의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호마을 80여 채의 이주가 시작되는 등 이미 투자된 금액도 7,40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 공정률이 20%를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입 금액이 지금 한 7,400억 정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 감안해서 뭐 신정부에서 이렇게 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 역시 다음 달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내년부터는 봄철 4개월씩 가동이 중단돼 오는 2020년에는 완전 폐쇄할 방침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래가 불투명한 반면 LNG 발전소 등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영안전공단의 건설 예정인 LNG 발전소와 남해군의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정책을 과거 석탄을 탈피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경남 지역 발전소들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지방에서는 영화를 제외하고는 음악회나 연극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에 색다른 예술을 시도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높이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대 위 배우들이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구릅니다. 힘들게 바닥을 기고 창으로 찌르는 듯한 동작은 전쟁 같은 회사 생활을 표현합니다. 말은 줄이고 조명과 소리,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신체극이라는 연극 장르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장르지만 경남에선 유일하게 4년 동안 해마다 창작 신체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신체극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고요. 서울로 가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없어서 배우 수급이 조금 어렵다는 점이 너무 힘든 부분이고. 움직이는 도르래에 매달린 시든 나뭇가지가 힘없이 움직입니다. 작품명은 4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표현한 설치미술입니다. 한쪽 문에 따라 반대쪽 문이 여닫히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함께 있지만 따로 떨어져 지내는 창원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창원 토박이인 작가가 공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좀 큰 도시에 있는 작가들과 그런 작품들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따라. 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쉽지 않은 지방이지만 젊은 작가들은 색다른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남을 비롯해 부산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녀상 관리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치되자마자 철거 위기를 겪었고 이후에도 쓰레기 투척 등 갖은 순환을 겪고 있는 부산 소녀상. 자치단체가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녀상 조례안이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예정됐던 소녀상 조례안 상정 심의는 돌연 보류됐습니다. 오늘 문희상 정보특사가 일본을 방문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사단 방문 결과 후 좀 더 어떤 진일보한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외교부 그리고 또 우리 국익을 위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해온 관련 단체들은 시의회의 지나친 눈치 보기라며 보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부산시 의원이라면 당당하게 소녀상을 지켜야 할 의무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명희 시의원은 오늘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조례안 상정 보류를 요구하는 등 부산시가 소녀상 관리 책임을 맡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정을 연기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위원회에 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자체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죠. 부산시의회가 소녀상 조례안을 무기한 상정 보류함에 따라 부산 소녀상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순호 창원시 의원은 오늘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대선 공약화는 무산됐고 광역시 승격 법률안도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도의회 등의 반대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순호 의원은 또 창원시가 지난해와 올해 광역시 추진에 16억 원 이상을 썼다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고 유모 씨의 유족이 경남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 군경 등록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볼 때 당시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졌기 때문에 순직 유공자가 아닌 순직 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가 낸 소송에서 김해 시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해 시가 사업 시행자인 로긴 김해 레포츠 타운을 상대로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2심 판결을 인정해서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거제 삼성중공업 공조실의 냉각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은 냉각탑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냉각탑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가 파견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 정부합동청사를 고발했습니다. 일반노조는 경남청사가 도급 계약을 맺고도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직접 관리해왔다면서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정부청사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견법 위반 논란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